자, 마지막으로요. 제주가 과연 민심의 풍향계가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짧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지금까지 다 이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고요. 아하. 2000년 이후만 봐도요. 16대 대선에서 2002년 노무현 후보 56%, 이해창 후보 39.9%. 17대 대선에서도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를 앞섰고요. 38대 32. 2012년이죠. 역대 가장 초접전이었던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50.5%, 문재인 후보 49%. 전국 득표율하고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45.5%, 안철수 후보 20.9%, 홍준표 후보 18.3%.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순위는 바뀌었는데 문재인 후보의 전체적인 득표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일치했거든요. 그래서 역대 대선에서 제주가 민심의 풍경계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재 제주 판세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제주가 이제 우리 민심의 풍향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사실 뭐 구자님도 그렇고 이제 뭐 저희도 그렇고 이제 기사를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좀 약간 씁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쓰면서 어떻게 보면 제주의 민심이 어떤 이 전국을 뭔가 대표하고 표본으로 내세울 수 있는 좀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좀 보니까요. 제주보다 정확한 곳이 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뭐 경기도 하남시, 뭐 그리고 뭐 충북 청주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당선자뿐만 아니고 1, 2, 3, 4위까지 거의 득표율까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제주가 민심의 대표성이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보면은 참 제주가 우리가 경기도 같으면은 뭐 다양한 산업군이라든가 어떤 도농 복합 지역에 어떤 골고루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민심으로 투영된다라는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을 건데 제주는 뭐 산업군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3차 산업 종사자들이 많고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노령 인구가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딱딱딱딱 맞추는 걸 보면은 정말 뭐 확대 해석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불리기에는 좀 무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보면은 제주의 민심은 대세를 읽는 어떤 그 감각, 어떤 그 시류, 시대 정신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남다른 그런 감각이 있는 게 아닌가. 요렇게밖에 추정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럼 현재 그 제주 판세 앞으로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결과 예측하시는지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죠.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론조사가 좀 하나 나왔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뭐 거의 뭐 40대 뭐 20 몇 %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사실 그동안 이제 그 이재명 후보가 제주와 관련한 어떤 여러 공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개인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의 뭐 관광청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그래도 한 단계 더 생각을 했겠구나. 라는 그런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도 아마 제주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재명 후보가 또 지금의 또 어떤 지방 정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극적인 반전이 없으면 아마 윤석열 후보가 제주에서 이기는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세요? 현장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것도 민주당 그 조직적인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 예. 조직적인 움직임이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앞선 것은 분명하고요. 제주에서의 조직. 예, 제주에서. 예. 그래서 이번에 대선 결과는 제주가 풍향계의 역할을 처음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처음으로 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현재 그 분석을 해보면 제주에서는 약간 열세다. 그거는 맞다. 근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이슈가 나타나기가 쉽지 않은 물리적인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조직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약하고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열세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판세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거가 이번 선거가 아니겠느냐. 국민의힘은 제가 궁금한 게 제2공항 추진을 굉장히 강력하게 공약했잖아요. 이 부분이 제주에서 그 선거 판세를 뒤집는 데는
큰 뭐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예.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더 많지가 많은 않죠. 여론조사들이 최근에 이제 연달아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제2공항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표 결집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다득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은 못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국정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2공항 안 하겠다.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불안정성을 없애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정을 부산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제공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자, 강호진 센터장님 보시는 지금 현재 제주 판세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최종 결과 어떻게 될 건지. 일단 선관위 좀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5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그러나 아. 경향적으로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 느끼시는 뭐 제주 민심은 뭐 어떻게 지금 민주당 쪽으로 많이 유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요, 어떻게 뭐그 전까지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되게 컸었는데 이제 선거 시작한 이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력이라든가 당세를 봤을 때는 예. 과거와는 달리 집권 여당이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짜임새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조직력, 선거에서 조직력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기본 조직력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유세를 하더라도 각 권역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다른 정당보다는 민주당이 상당히 튼튼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길거리 가시면 파란색 잠바가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돈의 문제도 있습니다.